늦겨울의 강원도 두메산골은 고요했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눈이 나뭇가지마다 소복이 쌓여 있었고 바람조차 얼어붙은 듯 조용했죠. 등산로 초입에서 조금 떨어진 낡은 산장 한 채. 거기서 박도연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58살의 도연은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 퇴직한 뒤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엔 잠시 쉬러 온다는 핑계였지만 어느새 몇 달이 흘렀고 이제는 돌아갈 곳도 돌아갈 이유도 없어 보였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장작을 패고 녹슨 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커피 한 잔 끓여 마시고 나면 등산화 끈을 묶고 산으로 향했죠. 오늘은 어느 능선을 오를까? 도연은 혼잣말을 종종 했습니다. 산 말고는 대화할 상대가 없었으니까요. 처음엔 이런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쳤던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요함은 외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연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엔 산을 오르고 오후엔 산장으로 돌아와 책을 읽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죠. 저녁이면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휴대폰은 대부분 꺼놓았습니다. 전화가 올 리도 없었고 받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이제는 사람보다 산이 낫다. 도연은 가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말끝마다 묻어나는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누가 들어주지 않아도 말을 해야 견딜 수 있었던 거죠. 몇 해 전 도연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이혼 후 혼자가 된 건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딸 수진과의 관계였죠. 수진은 소방구조대원인 강민수와 결혼했습니다. 도연은 반대했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불행해질 거라고 믿었죠. 딸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둘은 심하게 다퉜습니다. 아버지는 제 행복보다 걱정만 하시는군요. 수진의 그 말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고 수진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끊겼죠. 도연은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수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뉴스에서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폭우 속 산사태 현장에서 구조대원과 재난견, 실종, 민수였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차갑게 말했죠. 이제 와서 왜 전화하세요? 아버지가 걱정했던 일이 일어났으니 만족하세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엔 슬픔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완전히 등을 돌렸죠. 도연은 그날 이후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딸을 지키려 했던 마음이 오히려 딸을 더 아프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죠. 회사도 그만두고 사람들과도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산으로 왔습니다. 그냥 버티는 거지, 뭐. 도연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시간을 견디는 삶. 하루하루가 무겁고 의미 없었지만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산장 창밖으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은 깊어가고 있었죠. 도연은 등산화 끈을 다시 한번 조였습니다. 오늘도 산을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편했습니다. 도연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하얀 눈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도연은 그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자국만이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눈 위에 남았죠. 그렇게 도연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쓸쓸한 하루가. 도연은 능선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으로 눈이 폭신하게 밟혔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죠. 오늘따라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져 있었고
구름은 점점 낮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좀 이상한데. 도연은 중얼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산에서 오래 지낸 덕분에 날씨의 변화를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었죠. 오늘은 일찍 하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거세졌습니다.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며 눈을 털어냈고 그 눈가루들이 바람에 휘날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가벼운 눈발이었지만 순식간에 폭설로 변했습니다. 이런 눈보라다. 도연은 서둘러 하산길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시야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죠. 눈은 더 거세게 내렸고 바람은 도연의 몸을 밀어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지만 신호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침착하자. 길을 잃으면 안 돼. 도연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발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익숙했던 등산로가 눈에 덮여 구분이 안 됐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심해졌고 도연의 시야는 완전히 하얗게 가려졌죠. 몇 걸음 더 내딛던 순간 발이 헛디뎠습니다. 도연은 균형을 잃고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눈 덮인 비탈길을 따라 굴러 떨어졌죠. 바위에 부딪히고 나무가지에 긁히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으윽! 도연은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큰 바위에 부딪히며 멈췄죠.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특히 왼쪽 발목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발목을 움켜쥐며 신음을 흘렸습니다. 아, 이거 제대로 다쳤구나. 발목은 이미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죠. 도연은 바위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 기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얼어 죽겠는데. 도연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구조를 요청할 수도 없었고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 사이로 파고들었고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멍, 멍, 개 짖는 소리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죠. 하얀 덩어리가 눈 속을 헤치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개. 도연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그 존재가 선명해졌습니다. 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였습니다. 개는 도연에게 다가와 멈춰섰죠. 눈 덮인 얼굴로 도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 녀석 어디서 온 거냐?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개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개는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연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죠. 그리고는 도연의 몸에 자신의 몸을 비볐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너 날 도우려는 거냐? 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도연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는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던 것을 도연의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천조각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눈에 젖어 있었지만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습니다. 도연은 눈을 가까이 대고 글씨를 읽었습니다. K9 레스큐 유닛? 영어였습니다. 도연은 잠시 멍하니 천조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국가 재난견이라는 건가? 도연은 개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개는 여전히 도연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너 훈련받은 개구나. 그런데 왜 여기 혼자 있는 거지? 개는 대답 대신 도연에게 더 가까이 붙었습니다. 마치 체온을 나눠주려는 것처럼. 도연은 개의 따뜻한 털에 손을 얹었습니다. 추위가 조금 덜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맙다,
너 덕분에 조금 나은 것 같아. 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도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작은 생명이 위안이 되다니. 도연은 개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라고 부를게. 하얀 개니까. 백구는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동자는 맑고 깊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는 듯. 도연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둘 다 살아남아야 할 텐데. 눈보라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백구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도연은 백구를 꼭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백구의 숨결만이 유일한 생명의 온기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바위에 기댄 채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발목의 통증은 여전했고 손가락은 감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눈보라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춥고 어두웠습니다. 추워. 도연은 이를 부딪히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얼어 죽을 것 같았죠. 그때 백구가 움직였습니다. 도연의 품에서 빠져나온 백구는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냐? 도연은 걱정스럽게 백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속을 헤치며 이리저리 돌아다녔죠.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백구는 부러진 나뭇가지 하나를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도연의 앞에 나뭇가지를 떨어뜨렸죠. 그리고는 다시 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나뭇가지를 가져오다니 이 녀석이 뭘 하려는 거지? 백구는 곧 또 다른 나뭇가지를 물고 왔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했죠. 도연의 앞에는 어느새 나뭇가지 여러 개가 쌓였습니다. 도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불을 피우라는 건가? 도연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다행히 라이터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도연은 나뭇가지들을 모아 불을 붙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젖은 나뭇가지는 쉽게 타오르지 않았죠. 제기랄, 불이 안 붙네. 도연은 좌절했습니다. 백구는 도연을 바라보다가 다시 어딘가로 갔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멀리 가는 것 같았죠. 도연은 불안했습니다. 야, 너무 멀리 가지 마. 길 잃으면 안 돼. 하지만 백구는 이미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추위가 더욱 파고들었죠. 도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제발 다시 돌아와라.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점점 의식이 흐릿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추위마저 느껴지지 않기 시작했죠. 그때 다시 백구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이었습니다. 눈더미 속에 묻혀 있던 것을 파낸 것 같았죠. 백구는 손전등을 도연의 무릎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손전등, 어디서 찾아온 거냐?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집어들었습니다.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다행히 작동했습니다. 희미하지만 빛이 켜졌죠. 도연은 그 빛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백구는 다시 도연의 곁으로 돌아와 몸을 붙였습니다. 도연은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백구의 체온이 전해졌고 그제야 도연은 조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너 진짜 훈련받은 개구나. 사람을 구하는 법을 아는 거야. 도연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조용히 도연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두 존재는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밤을 버텼죠. 도연은 손전등을 하늘로 비췄습니다. 혹시 누군가 볼까 하는 희망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했고 구조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죠. 산 아래에선 구조대가 올 수 없겠지. 이 눈보라에선 도연은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버텨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백구가 없었다면 도연은 이미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도연은 백구를 품에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백구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따뜻한 숨소리. 그 소리가 도연에게 평안을 주었죠. 우리 꼭 살아서 내려가자. 너한테 보답하고 싶어. 도연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백구는 대답 대신 도연의 손을 핥았습니다. 차가운 손등에 따뜻한 감촉이 느껴졌죠.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하룻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속에서 두 생명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도연은 백구의 품에서 잠들었고 백구는 도연을 지켰습니다. 한편 산 아래 마을에서는 구조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폭설 때문에 진입할 수 없었죠. 구조대원들은 안타까워했지만 날씨가 풀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날씨가 좋아지면 바로 출동합시다. 실종자가 무사하길 바랄 뿐입니다. 구조대원들은 무전기를 붙들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산 위에서는 이미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백구라는 이름의 작은 영웅이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도연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도연은 딸 수진을 보았습니다. 수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을 수 없었죠.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새벽이었습니다. 눈보라는 멈춰 있었고 하늘엔 별이 보였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도연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백구를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구나, 우리. 새벽 햇살이 눈 위에 반짝였습니다. 도연은 몸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지만 살아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졌죠. 백구는 도연의 곁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잘 잤냐, 백구. 도연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 백구는 산 아래쪽을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느낀 것 같았죠. 왜 그러니? 도연이 물었지만 백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 아래를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뛰어내렸습니다. 아, 어디 가는 거야? 도연은 소리쳤지만 백구는 이미 눈밭을 가로질러 달리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죠.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제발 돌아와. 날 두고 가지 마. 도연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다친 발목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었죠. 역시 개일 뿐이구나. 날 버리고 간 거야. 도연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백구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백구가 없었다면 어젯밤을 버티지 못했을 테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는 점점 높이 떠올랐지만 구조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웠죠. 이렇게 끝나는 건가?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멍, 멍. 도연은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저 멀리서 백구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죠. 도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백구, 돌아왔구나. 백구는 도연에게 달려와 입에 물고 있던 것을 떨어뜨렸습니다.
주황색 조끼였습니다. 도연은 조끼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에 젖어 있었지만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소방구조대 강민수. 도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 딸의 남편. 몇 해 전 실종된 바로 그 사람. 도연은 조끼를 꽉 쥐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왜 여기 있는 거지?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백구는 이 조끼를 어디서 찾아온 걸까요? 도연은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도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문득 오래전 뉴스를 떠올렸습니다. 폭우 속 산사태 현장에서 실종된 구조대원과 재난견. 그때 민수와 함께 사라진 재난견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당시 뉴스를 대충 넘겼었죠.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설마 너 민수와 함께 있던 개였던 거냐?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백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수가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건가? 도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눈밭뿐이었습니다. 민수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도연은 조끼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내가 널 반대했던 거, 수진이를 아프게 한 거, 다 내 잘못이었어.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 딸의 행복을 막았던 자신, 모든 게 후회로 밀려왔죠. 백구는 도연에게 다가와 손을 하찼습니다. 마치 위로하듯. 도연은 백구를 끌어안았습니다. 너도 민수를 그리워하는구나. 너도 외로웠겠다. 도연은 백구와 함께 울었습니다. 두 존재는 같은 슬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수라는 사람을 잃은 슬픔, 그리고 홀로 남겨진 외로움. 시간이 흘러 도연은 조금 진정했습니다. 조끼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주머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죠. 도연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작은 휘파람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건 훈련용 호루라기인가? 도연은 호루라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낡고 녹슬어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도연은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이걸로 너를 훈련시켰겠지. 백구는 호루라기를 보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반응하는 것 같았죠. 도연은 호루라기를 입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불지 않았습니다. 왠지 함부로 불어선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너 아직도 민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 도연의 물음에 백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몇 년 동안 혼자 이 산에서 주인을 기다렸을 거라 생각하니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미안해, 백구. 민수는 이미.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줄 수 없었죠. 백구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해는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끼를 다시 백구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소중하게 간직해왔구나. 고마워, 보여줘서. 백구는 조끼를 물고 조심스럽게 눈 속에 묻었습니다. 마치 보물을 숨기듯.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그래야 민수에 대한 진실도 알 수 있을 거야. 도연은 다짐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고. 백구를 위해서라도. 오후가 되자 날씨가 조금 풀렸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죠. 도연은 발목을 움켜쥐며 통증을 참았습니다. 여전히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자. 구조대가 올 거야. 도연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백구는 도연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주변을 살피며 경계하는 모습이었죠. 마치 도연을 지키는 파수꾼 같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다가오고 있었죠. 도연은 불안했습니다. 또 한 번 이 추운 밤을 버텨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어딘가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절벽 쪽으로 향했죠. 야, 위험해. 거긴 가면 안 돼. 도연은 소리쳤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백구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발목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참았습니다. 기다려, 내가 갈게. 도연은 절뚝이며 백구를 따라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백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절벽 근처에 도착하자 백구는 눈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앞발로 열심히 눈을 헤쳤죠.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백구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뭘 찾는 거니? 도연도 손으로 눈을 치웠습니다. 차가운 눈이 손을 얼렸지만 계속 파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게 닿았습니다. 이건 도연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금속 재질의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눈을 털어내니 호루라기였습니다. 아까 조끼에서 나온 것과 비슷했지만 이건 더 낡아 보였죠. 또 다른 호루라기네. 도연은 호루라기를 들여다봤습니다. 녹슬고 낡았지만 어딘가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습니다. 민수에게 항상 곁에 있을게. 수진.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딸 수진이 민수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기억했습니다. 민수가 구조대에 입대하던 날 수진이 선물했던 호루라기. 행운의 부적이라며 건넸던 그것. 왜 이게 여기 있는 거지? 도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수는 이 호루라기를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실종 당시에도 분명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민수는 정말 이곳 어딘가에. 민수가 여기서 사고를 당한 건가? 도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절벽 아래는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눈에 덮여 있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찔한 높이였죠. 도연은 섬뜩했습니다. 백구는 절벽 끝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도연은 백구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수는 여기서 떨어진 거구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구는 낮게 울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도연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민수와 너는 여기서 구조 임무를 하다가 도연은 상상했습니다. 폭우 속 산사태. 민수와 백구는 누군가를 구하려 이곳에 왔을 겁니다. 하지만 땅이 무너졌고 민수는 떨어졌겠죠. 백구는 주인을 잃었지만 떠나지 못했습니다. 너 그날부터 계속 여기 있었던 거니? 민수를 기다리면서 도연은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백구는 도연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몇 년 동안 참았던 슬픔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백구. 민수는 돌아오지 못해. 하지만 넌 정말 훌륭한 친구였어.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 존재는 절벽 앞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민수를 위한 애도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연은 호루라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건 수진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민수의 마지막 흔적이니까요. 백구, 우리 살아서 내려가자. 민수를 위해서라도. 도연은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연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발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의지가 생겼습니다. 민수의 이야기를 수진에게 전해줘야 해. 민수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너가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도연은 백구와 함께
바위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도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있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내일은 날씨가 좋아질 거야. 그럼 구조대가 올 거고. 도연은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는 도연의 곁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도 백구를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민수야, 편히 쉬어. 내 친구 백구는 내가 잘 돌볼게. 그리고 수진에게도 내 이야기를 전해줄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민수의 대답처럼. 도연은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백구도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절벽 위에는 두 생명이 서로를 의지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을 나누고 희망을 나눴으니까요. 이튿날 새벽 도연은 백구의 움직임에 잠에서 깼습니다. 백구는 벌떡 일어나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귀를 바짝 세우고 긴장한 모습이었죠. 무슨 소리라도 들리니? 도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산은 여전히 고요했고 바람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죠. 백구는 불안한 듯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도연에게 다가왔다가 다시 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뭘 그렇게 안절부절하는 거야? 도연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백구는 도연의 손을 핥더니 갑자기 도연의 옷소매를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자는 거니? 도연은 백구의 의도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계속 잡아당겼습니다. 도연을 어딘가로 데려가려는 게 분명했죠. 도연은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따라갈게. 도연은 백구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백구는 도연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백구는 어제 갔던 절벽으로 도연을 이끌었습니다. 도연은 의아했습니다. 여기 왜 또 온 거야? 백구는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도연을 돌아보며 짖었습니다. 마치 뭔가 보라는 듯. 도연은 조심스럽게 절벽 끝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눈 덮인 계곡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건 눈 속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햇빛에 반사되는 금속 같았습니다. 도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헬멧인가? 주황색 헬멧이 눈 사이로 보였습니다. 구조대가 쓰는 그런 헬멧. 도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게 민수의 것일까요? 민수가 저 아래에.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백구는 슬픈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호루라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이 민수에게 준 그 호루라기. 민수야, 내가 정말 여기 있구나. 도연은 호루라기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함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도연은 민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딸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는 영영 돌아올 수 없게 되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어. 도연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백구도 곁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두 존재는 민수를 향한 애도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호루라기를 입에 가져갔습니다. 멈칫했지만 이내 결심했습니다. 민수야, 내 친구가 아직 임무를 끝내지 못했구나. 너를 기다리면서 말이야. 도연은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구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크게 짖었습니다. 멍, 멍, 멍. 백구의 짖음이 메아리쳤습니다. 산 전체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다시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백구는 계속 짖었습니다. 도연과 백구의 신호는 산 아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들어주길 바라며.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웅웅. 헬기 소리였습니다. 도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백구도 소리를 알아챘는지 더 크게 짖었습니다. 구조대다. 백구, 구조대가 오고 있어. 도연은 흥분했습니다. 손전등을 꺼내 하늘로 비쳤습니다. 호루라기도 계속 불었습니다. 백구는 산 아래로 달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도연은 소리쳤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밭을 가로질러 빠르게 달렸습니다. 발자국을 남기며. 그 발자국은 선명했습니다. 마치 길을 만드는 것처럼. 헬기 소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내 헬기가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조명이 비쳤습니다. 도연은 두 팔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헬기는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상공을 선회하며 위치를 확인했죠.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종자 발견. 위치 확인했습니다. 도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았습니다. 정말 살아남았습니다. 잠시 후 구조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도연에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습니까? 발목을 다쳤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구조대원들은 도연을 응급처치했습니다.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도연은 물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개 한 마리 있었는데 어디 갔죠? 개요? 저희는 못 봤는데요. 구조대원이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눈밭을 살펴봤습니다. 백구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산 아래로 이어져 있었죠. 저 발자국을 따라서 온 겁니다. 개가 길을 만들어줬어요. 구조대원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발자국이 없었다면 도연을 찾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그 개가 당신을 구한 셈이네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구는 끝까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도연을 구하는 것. 그게 백구의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도연은 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입원실로 옮겨졌죠. 발목은 골절이 아닌 심한 염자였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의사는 며칠 입원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산에서 보던 풍경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백구가 생각났습니다. 백구, 넌 지금 어디 있니?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도연을 구한 뒤 사라졌습니다. 산으로 돌아갔을까요? 도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병실 텔레비전에서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실종됐던 등산객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특히 이번 구조에는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데요. 화면에 도연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헬기에 실리는 장면이었죠. 앵커는 계속 말했습니다. 실종자를 구한 건 다름 아닌 재난견으로 추정되는 진돗개 한 마리였습니다. 5년 전 산사태 현장에서 실종됐던 소방구조대원 강민수 씨와 함께 사라진 재난견으로 보입니다. 도연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구조대는 진돗개가 남긴 발자국을 따라 실종자를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견은 구조 후 다시 산속으로 사라졌으며 현재 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화면엔 백구의 발자국 사진이 나왔습니다. 선명한 발자국들. 도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백구는 정말 영웅이었습니다. 5년 동안 산속에서 홀로 살아남은 재난견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끝나자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백구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도연은 간절히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딸이었습니다. 수진은 훨씬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엔 슬픔이 가득했죠. 수진아.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뉴스 봤어요. 아버지를 구한 개가 민수 오빠의 백구였다고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백구가 날 살렸어. 도연은 주머니에서 호루라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내가 민수에게 준 거지. 산에서 찾았어. 수진은 호루라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호루라기를 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빠가 정말 거기 있었던 거네요. 수진은 울먹였습니다. 도연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내가 민수를 반대했던 거, 너희를 갈라놓으려 했던 거, 다 내 잘못이었어. 도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용감하고 책임감 있고, 백구를 보면 알 수 있었어. 민수가 얼마나 좋은 주인이었는지.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수 오빠가 살아있었다면 백구를 꼭 자랑스러워 했을 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백구는 끝까지 임무를 다했어. 민수처럼.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죠. 아버지, 이제 집으로 돌아오세요. 혼자 산에서 사시지 마시고.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야겠구나. 이제 더 이상 도망치면 안 되겠지.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미소였습니다. 백구를 찾아야 해요. 제대로 된 보답을 해야죠. 수진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동의했습니다. 그래, 백구를 꼭 찾아야 해. 민수를 위해서도. 두 사람은 다짐했습니다. 백구를 찾겠다고. 그리고 백구에게 고마움을 전하겠다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백구는 지금쯤 어디 있을까요? 산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혼자일까요? 백구, 기다려라. 내가 꼭 다시 찾아갈게. 도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백구에게 빚을 졌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그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 곁에 앉아 호루라기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빠, 백구가 아버지를 구했어요. 오빠가 가르쳤던 대로 백구는 끝까지 사람을 구했어요. 수지는 호루라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마치 민수가 들을 수 있다는 듯. 도연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수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백구를 그리고 너를.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슬픔을 나누고 희망을 나눴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가족이었습니다. 백구가 이어준 가족.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엔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과 수지는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백구가 있을 그곳이 봄이 왔습니다. 겨울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산에도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은 새싹을 틀었고 새들은 지저귀며 날아다녔죠. 생명이 다시 깨어나는 계절이었습니다. 도연은 발목이 완전히 회복된 뒤 다시 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등산복을 입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젠 두렵지 않아. 두 사람은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도연이 조난당했던 그곳이었습니다. 백구를 만났던 바로 그 장소. 한참을 걷자 익숙한 바위가 보였습니다. 도연이 발목을 다쳤던 그 바위. 도연은 멈춰 섰습니다. 여기야. 내가 쓰러졌던 곳. 수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눈은 다 녹아 있었고 바위와 나무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수지는 바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백구를 만났군요. 그래, 백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난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도연은 바위 아래를 살펴봤습니다. 그때 뭔가 눈에 띄었습니다. 작은 돌무더기였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쌓아놓은 것 같았죠. 이게 뭐지? 도연은 돌무더기에 다가갔습니다. 자세히 보니 돌무더기 옆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명찰이었습니다. 도연은 명찰을 집어들었습니다. 명찰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K9 구조견 백구. 임무 중 실종.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누가 만든 걸까요? 구조되었을까요? 아니면 백구를 기억하는 누군가였을까요? 수진도 명찰을 보았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백구를 위한 거네요. 도연은 돌무더기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때 돌 사이로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냈습니다. 비닐에 쌓여 있어서 젖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쓰인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기다린다면 그건 사랑이다. 도연은 글씨를 읽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백구는 민수를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맞아, 백구는 민수를 사랑했던 거야.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돌무더기 앞에서 잠시 묵념했습니다. 백구를 위한 그리고 민수를 위한 묵념.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멍. 개 짖는 소리였습니다. 도연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구? 도연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환청인가? 도연은 실망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백구는 이미 떠났을지도 몰라요. 수진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백구는 어딘가에 있어. 난 느낄 수 있어. 도연은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나무 사이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하얀 그림자였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기, 도연이 가리킨 곳을 수진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림자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도연은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위험해요. 수진이 뒤따라왔습니다. 도연은 나무 사이를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도연은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 작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얀 개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백구였습니다. 백구.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백구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백구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손을 뻗자 백구는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백구. 정말 고마워. 도연은 백구를 껴안았습니다. 백구는 도연의 품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수진도 다가와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 오빠가 보고 싶어?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백구는 수진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수진의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위로하듯. 세 존재는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민수야, 내 친구 백구를 잘 봤어.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도연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마치 민수가 들을 수 있다는 듯. 수진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백구 덕분에 아버지랑 화해했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백구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 짖었습니다. 멍. 메아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민수에게 닿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모자를 벗어 가슴에 얹었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구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구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거였구나.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백구는 단순히 도연의 생명을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도연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딸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해줬습니다. 고마워, 백구. 넌 진짜 영웅이야.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산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과 수지는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가는 거니? 도연이 물었습니다. 백구는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지막 인사처럼. 그리고는 다시 걸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안녕, 백구. 행복해. 수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도 손을 들었습니다. 백구는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거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산을 지키며 두 사람은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백구를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작별 인사를 나눴으니까요. 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산은 평화로웠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올게, 백구.